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 한다스리입니다. 저는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 청년 성함이 대표로 한다스리세요? 예, 한다스리입니다. 예. 그 청년 주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좀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지금 청년들이 처한 그런 현장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실제 청년들이 마주한 그 사업장들을 좀 위주로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장의 80% 정도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해당하는데요. 여기는 노조 조직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법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네,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 노동시장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초기업 노조 가입을 권장하는 것도 사실 물론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건 그 영세 사업장들에게 얼마나 지불 능력이 있느냐. 가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업 노조를 결성해서 이제 교섭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주하는 사업장에서 지불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교섭의 효과성이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는 문제에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드시 그 영세 사업장들의 지불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일단 낮은 단가 그리고 원청의 책임 회피 이런 문제들을 짚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원화청관 공정거래나 정부의 직접적인 비용 지원 같은 구조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그 옆에 엄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청년들은 애초에 호봉제가 과도한 일터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가지고 월급이 정해지는 아예 임금 체계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건 기성세대 임금을 깎아서 낮추는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그 임금 체계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표준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도입을 해서 낮은 초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채용 단계에서 임금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 아니면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되어서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사하고 나서야 내 급여를 알 수 있게 되고, 입사했는데 그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퇴사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의 그리고 또한 이런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서 청년들의 저임금이 고착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을 개정해서 채용 공고 시에 임금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첫 발을 뗀 사회적 대화가 대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사용자 중심의 논의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 청년들이 처한 사업장의 현실을 중심에 놓는 그런 사회적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채용 공고할 때 임금 조건을 게시하게 돼 있지 않아요? 의무사항, 예.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말은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공개를 해야 좀 체면도 좀 최저임금만 주겠다 이렇게 하면 실제 채용해놓고 최저임금 주고 이러는 건 근데 좀 이제 그런데. 공개할 때 보통 연봉 얼마 정도 수준, 세전 세후 이 정도로 나가지 명확한 임금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전후 상하 뭐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적인 그 정도는 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할 것 같네.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비슷한 일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한다.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하는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현대차든 기아차든 쌍용차든 불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공시가 되고 산업별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쉬운데, 저희들은 기업별로 교섭을 하고 그게 기업의 일종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헌법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부터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임금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노사가 협상하게 촉진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볼 때 내가 최소한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선진국들은 산업별 교섭을 많이 하지 않나요? 국제 기준은 산업별 교섭입니다. 실제는 어때요? 근데 산업별 교섭이 7, 80년대 이른바
자본주의 그 황금기를 이끌어왔던 북유럽 모델의 표준이었는데 80년대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바람이 거세면서 산업별 교섭도 유럽에서도 약간 분권화되고는 있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는 됐지만 단협을 효력을 확장해가지고 노조원 아닌 사람한테도 단협 효과를 주게 하는. 그 우리 노동법에도 그런 게 있긴 있잖아요. 우리도 지역별 일반적 구성력, 지역별 지역별 구성력. 구성력 있고 기업별 구성력이 있는데 실제로 하기에는 예를 들어 한 지역의 3분의 2 이상 정도 돼야 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별 구성력을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아까 여기 박명준 박사 이야기하셨던 지역에서 어떤 모범을 만들어 보려고.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사용자 측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터놓고 한번 해봐야죠. 네. 네. 일방적으로 할 건 아니고. 네.